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여기 이제 명의대로 복귀 할 때는 시장이 이제 크게 급락하고 또 이란 사태가 이제 격화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지정학적 이슈가 이제 갑자기 발생하면서 굉장히 저가 기회를 준 거죠. 예. 그 뒤로 지금 한 3일 만에 완전히 하락폭을 회복하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추세로 이제 완전히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신고가라든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강세장의 어떤 패턴이 완연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주식을 할 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마감 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04% 상승해서요. 22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공격적인 패턴이 나온다는 걸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요 주황색의 진한 이제 이동평균선, 여기 이제 480일 이동평균선인데 오늘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중장기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강화되는 어떤 그 시작점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앞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었습니다. 계속 돌파하지 못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잠깐 돌파했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이 역배열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무너지기 위한 이제 불트랩인 거죠. 사실 불트랩이기 때문에 추락을 하고 바닥을 다시 다지고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하고 정배열로 돌아서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진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업종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는요, 지금 주식을 비중이 작으시거나 관망을 하신 분들은 일단은 주식시장으로 어찌됐든 들어야 됩니다. 예. 시장이 큰 기회를 줄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아지는 상승 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와 이제 버금가게 0.92% 상승했고요. 6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이제 700포인트 가까이 왔고요. 상승 종목수가 양시장 모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배 이상 많았고요. 800여 종목이 넘게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 장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흐름도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좀 강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가 코스피에 좀 쏠렸고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IT 종목 시총 상위주로 쏠리면서 코스피를 완전히 끌어올렸죠.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는 오늘을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주들도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인 것 같고요. 정별로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구간에 있고 또 중장기 이평선을 위에 두고 있는데 요거를 크게 저항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대비해 가지고는 코스닥 쪽에 있는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단의 종목들이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이걸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제 상대적인 매력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들도 개인 큰손이라든지 메이저 수급도 점진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란 사태의 어떤 하락을 완전히 회복하고 돌파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강세 패턴의 어떤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순환매 돌면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이제 지난주와 다름없이 글로벌 증시는 일단 이란 사태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신고가 흐름을 그대로 내주고 있고요.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미국 지수는 역시 이제 이란 사태 별로 영향을 안 받았죠. 그래서
강세를 신고가 흐름을 지금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 흐름이고요.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신고가 흐름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증시, 중국 증시를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어떤 그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보다는 좀 늦었지만 조만간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합의가 지금 서명이 임박해 있죠. 그런 어떤 그게 이제 확실하게 서명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증시보다 중국 증시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가면 이제 한국이 당연히 거기에 버금가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 상해 증시를 이 서명 합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위안화 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강세로 간다는 거는 그 이제 원화 강세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완연하게 위안화 환율이 지금 떨어진다는 건 강세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 그 중국장이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위치입니다. 결국은 하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위안화 버금가도록 강세 패턴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여건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걸 기대하고 이제 경기가 턴하는 어떤 그 변곡점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환율 움직임들 체크하면 역시나 이제 상승장으로의 어떤 그 모습을 모두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도 이제 전 세계 IT 경기에 어떻게 보면 선행 지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란 사태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소 이제 밀렸었죠. 21선을 하회하면서 하락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도치 형태 나오고 나서 추세 반전되고 이란 사태의 어떤 하락폭을 다 만회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갈등의 어떤 완화로 강세 흐름을 다시 탈환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좋게 되면 글로벌 증시도 어느 정도는 좋은데 미국 대선이 올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 빼고는 재선이 있는 해에는 경기가 항상 좋았고 증시도 항상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압박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방으로 밀리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글로벌적인 훈풍이 좀 예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수급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자체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 매수하는 흐름이 이제 장중 내내 좀 이어졌고요. 단지 이제 코스닥 쪽이 순매도 흐름을 좀 외국인들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코스닥도 좀 강했고요. 기관들의 수급이 여기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매도가 이제 최근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인 매도라기보다는요. 12월 달에 이제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을 받은 그 프로그램성으로 이제 받은 물량을 약간의 현 선물 이제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매도 차익 거래, 현물을 매도하고 이제 선물을 사는 그런 거래를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최근 나오는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동향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율에 따라서 이 패턴 자체가, 이 수급의 패턴 자체가
견고하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프로그램성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뭐 크게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업종과 종목 단의 흐름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했었고요.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 화장품 그리고 엔터, 뭐 면세, 뭐 카지노 이런 업체들이 오늘 가장 급등하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후로는 오늘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일을 확정했다. 뭐 이런 확정적인 팩트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종목들, 업종들이 큰 상승을 이룬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내용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이 상반기에 확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이 중국 관련주의 어떤 매수세로 좀 상당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세게 올라옵니다.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올라온 종목이고요. 화장품 국내 쪽의 매출이 좀 정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기저효과 내지는 이 한한령 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그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엔 포지션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뭐 생활용품 비롯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돼 있고 또 이제 그 프리미엄 화장품 제품 위주의 어떤 매출 구성이다 보니까 중국의 급격한 그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기술 발전 이런 거에 타격을 크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견조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작지만 변동성은 작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좀 내어주는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 중국 관련해서 호재가 발표됐을 때는 가장 먼저 바라볼 종목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종목은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 화장품 그리고 이제 코리아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이 이제 점진적으로 급등할 때는 그리고 모멘텀이 좀 부를 때는 한국 화장품과 코리아나의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8,000원 바닥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하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 평선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하고 오늘은 약간 좀 도치 형태 쉬어가죠. 예, 조금 추세를 좀 더 유지시키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나가 오늘 뭐 15% 급등하면서 굉장히 셌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중장기 이평선 주황색 480일이죠. 2년간의 이제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소화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역시나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으로 되고 있다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단순히 뭐 하루짜리보다는 역시나 이제 뭐 모멘텀들도 향후에 나올 호재들이 상당히 좀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했던 업종이 화장품 말고 또 엔터 쪽입니다. 엔터주들이 사드 배치 이후로 이제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빅뱅이라든지 이제 그 아이돌 그룹 이제 중국에서도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군대라든지 일시적으로 좀 활동이 이제 저조하면서 약간 좀 실적적인 부분도 둔화됐었는데 다시 이제 아이돌들도 이제 복귀를 하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불면서 뭐 오늘 상당히 강한 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M이 일단은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SM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매출 엔터 아티스트들의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엔터 3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기대를 이제 보고 베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SM이 가장 적합한 엔터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8%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강했던 이제 또 엔터주가 이제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는 오늘 SM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10.85% 상승했고요.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270만 주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매물 소화 구간 그리고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투심부터 먼저 회복되고 나중에 본격적인 하늘령이 해제된다든지 그런 어떤 호재가 나오게 돼서 활동이 된다면 실적이 이제 따라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른 어떤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너무 큰 조정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인데요. YG 엔터는 사실 이제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뭐 버닝썬 사태라든지 뭐 그런 어떤 법적인 리스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폭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세도 상당히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권 대비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조정받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3사 전부 모두 이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당연히 기대감을 갖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국 관련주 말고 강했던 이제 업종이 그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쪽 뭐 일단은 뭐 대장주는 삼성 SDI고요. 이제 지난 금요일과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제 연속 급등을 펼쳤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고 실적도 분기 단위로 계속 좀 이제 쇼크를 좀 내고. 근데 이제 성장이 멈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증권가나 여의도거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실적의 성장 속도보다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서서히 좀 갖고 있고요. 뭐 유럽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 계획들을 보면 이쪽에 대한 성장세는 뭐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성장세를 계속 보일 거다. 주가도 조정을 보일지언정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요. 대장주는 역시 이제 삼성 SDI입니다. 올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오늘 4% 급등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거대한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7%에 오늘 4%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상승이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 전고점 부근을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돌파를 했다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겠다. 그렇게 좀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탑픽 종목입니다,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우상향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는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 미쳤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매출 확대, 신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확대가 확실하게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성장세를 본다면 역시나 이제 조정 시 저가 매수는 계속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했던 업종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는 여기서도 이제 몇 번 짚었지만 최악의 국면일 때,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말폭탄이라든지 최악의 국면일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북미 회담의 어떤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서로 관계는 좋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는 계속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요. 미국이 북미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북한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떤 응답을 이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불기 시작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일단 뭐 대장주로서 오늘 한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오늘 10% 넘는 급등을 펼쳤고요. 사실 현대 로템보다는 현대 엘리베이가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사업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 이제 가장 메리트죠. 일단은 그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그 미용 관련주 메디톡스와 이제 휴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가 사실 굉장히 바닥권이었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도 몇 번 언급드린 그런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인데 27만 원까지 이제 바닥을 형성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웅제약과의 소송 그리고 이제 국내 뭐 불량 제품 때문에 폐기한 어떤 내용 뉴스 보도들 이런 것들이 악재가 계속 연속하면서 결국은 뭐 중국 쪽에 지금 이제 공급하는 그 부분도 조금 지연되는 승인 소식도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계속 쏟아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성장을 지속하는 종목입니다. 단지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쇼크가 났던 거고요. 사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좀 급등했지만 저가 대비 한 20-30% 올라왔지만 조정받는다면 요거는 뭐 다시 50만 원 이상은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는 사실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자체를 좀 그래도 가능성은 이제 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가치들을 따진다면 뭐 지금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저평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휴젤도 오늘 상당히 급등을 펼쳤습니다. 뭐 미용 관련주들이 워낙 최근에 횡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미용 관련주들 휴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중국 쪽에 이제 판매 승인 이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조금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한 거는 이 중국 관련주 찾기를 하면서 돈을 어디로 또 돌릴 것인가 순환매할 것인가를 찾다가 막판에 이제 미용 관련주로 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역시나 이제 중국의 이제 미용 시장은 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연령 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호가 이제 개방된다면 이 미용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거라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과 업종들을 보면요, 그동안은 조금 소외돼 있었던 업종들 보시면 이제 뭐 중국 관련주들 뭐 좀 눌려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리고 2차적인 관련주도 작년에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들도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죠. 연말에도 계속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휴젤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별로 지금 시장 수급이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순환매라는 거는 조금 더 과열권에 있거나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수급이 나오면서 조금 더 저가 메리트가 있고 또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긍정적인 순환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징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중국 관련주 올라간다고 오늘 당장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또 조정을 받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넣고 지금 뭐 IT라든지 바이오, 5G 뭐 이런 쪽도 지금 돌아가면서 다시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늘 오히려 조정받거나 그런 쪽에 업종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기다리는 거죠. 지금 계속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 핵심 대장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갖고 있으면요. 또 2, 3일 뒤에 4, 5%, 6, 7% 급등합니다. 그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막 추격 매수 막 하기보다는 다른 거 성장주들 당연히 업종 성장주들 외국인들 들어오는 업종 성장주들 길목 지키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제 차트는 이제 호텔신라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제 호텔신라도 이제 많이 여기서 이제 짚어드린 종목인데 보십시오. 이런 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안 갔었어요. 연말에 보십시오. 9월 달부터 12월까지 안 갔습니다. 눌려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연초부터 해가지고
예, 급격하게 한 30%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괜찮은 것들, 면세점 이쪽에서는 대장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포트를 업종별로 대장주들을. 그러면 지금 시장은 돌아가면서 급등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강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뭐 지금은 주식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 때나 주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더 강력한 공격적인 베팅을 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복귀는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월, 5월 정도까지는 이 패턴 자체가 무난하게 나와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주식을 많이 권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 오늘도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